네, 멘토양수 C 프로그래밍 책에 대해서 printf 함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번에 이제 printf 함수의 출력 형식 부분인데요. printf 함수는 뭐 아주 간단한 거지만 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화면에 뭔가 어떤 문자나 이런 거를 쓸 수 있는 거를 printf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 대신 우리가 printf 함수보다 이러한 개념이 없으면, 지금부터 얘기할 개념이 없으면 printf 함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정수, 실수, 그 다음에 문자, 문자열, 요 네 개는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요 네 개는. 그리고 실무에서 쓰이는 것도 물론 이제 교재에 보면 어떤 C 언어 책도 뭐 unsigned integer 뭐 이런 데이터 타입이 있긴 한데 실제 쓰는 것도 이거 이상 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 이상 쓸 일이 없고 그러니까 요 네 개는 구분을 해야 되고요. 일단 정수라는 거는 소수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 20 뭐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걸 얘기하고, 실수라는 거는 소수점이 있는 거. 근데 우리가 웬만큼 개발을 해서는 소수점이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뭐 거의 없어요. 거의 써본 적이 없어요. 단지 소수점 2자리까지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만들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에 관련된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급여 계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금 계산이라든가, 즉 이 얘기는 뭐예요? 금융권에서 어떤 돈에 관련된 정산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소수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수, 그러니까 몇 조짜리에서 반올림을 하냐에 따라서 정상적인 금액이 맞을 수도 있고, 그 반올림이 틀리면 뭐 절삭을 시켜버리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개발팀이 몇 제짜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서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이런 거죠. 10.20 이렇게 뭔가 이러한 숫자를 관리할 때는 플롯이라는 걸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자입니다. 문자는 한 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A, B, C, C 이런 거, 그죠? 이렇게 문자 한 개를 그냥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는 표현할 때 A, B, C 이렇게 하지만 요 헛다운표 하나짜리를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자에 해당되는 거고, 문자열은 한 개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A, B, C 이렇게, 이건 문자열이겠죠. 그러면 문자열은 이 두 개, 다운표 2개짜리 있죠. 요걸 붙여주면 문자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것도 다 문자열이 되겠죠. 네, 전부 다 이 두 개 다 문자열이 요거에 붙어 있으면, 이 다운표에 붙어 있으면 얘는 문자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정수를 찍고 싶으면 %d를 써야 되고요. printf에서 실수를 찍고 싶으면 %f를 써야 되고, 문자를 찍고 싶으면 %c를 쓰고, 문자열을 찍고 싶으면 %s를 써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의하는 규칙인 거죠. 규칙, C 언어의 규칙, 문법인 거죠. 그래서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내가 어떤 글을 예제를 한번 보죠. 예제를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printf 테스트 이렇게 하면 화면에 테스트라는 글이 찍혀요. 두 번째 printf 10 이러면 10이 찍혀요. 세 번째 printf 예를 들어서 %d에 x를 찍어라 이러면 정수로 되어 있는 이 x는 정수여야 됩니다. 정수로 되어 있는 정수를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요 포맷이라는 거, 이게 포맷이거든요. 그걸 요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어떤 문자를 찍고 싶어요. printf %c 그 다음에 문자 하나 x, 이거는 이제 변수가 아니라 이제 문자 하나 x라는 문자를 찍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3번은 인티저 x에다가 10, 즉 정수에다가 10을 넣고 찍은 거고, 4번은 그냥 찍은 거고요. 그럼 5번 한번 보죠. 5번은 printf %c인데 x를 찍어라. 이거는 문자 변수 x에 있는 값을 찍으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또 이게 있어야 되죠.
캐릭터 x에다가 뭐 a를 넣어라. 이게 이렇게 두 개의 쌍으로 있어야지만 이 x 값이 찍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문자열은요. 문자열은 printf %s 이렇게 a, b, c 이렇게 하면은 화면에 찍을 수가 있습니다. 실수는 뭐 f 쓰면 되고요. 그리고 소수점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7번 printf %f에 뭐 10.20 이렇게 실수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좀 포인터 쪽을 공부하고 문자열 쪽을 공부하다 보면요. C 언어뿐만 아니라 자바 뭐 어떠한 랭귀지도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문자열만 조금 틀려요. 문자열만. 자, 뭐냐면 지금 얘는 문자열이죠. 문자열. 그리고 얘는 문자죠. 얘도 문자고 얘는 정수고 얘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이 문자열만 다른데 여기는 조금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는 큰 차이가 없고요. 사실은 얘처럼 문자열을 이러한 형태로 문자열을 찍으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문자열은요. 캐릭터 포인터에 s라는 변수에 a, b, c를 넣고 printf %s를 주고 s를 주면 이제 문자열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는 아직 포인터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포인터 변수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지금에서는 문자열은 뭔가 좀 다르다. 그냥 그것만 기억을 해 두세요. 자, 이제 한번 보죠. %d는 정수를 출력하고 printf는 정수, 실수, 문자 등을 다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는 10진수 정수를 찍고요. 그리고 여기 L 있죠. 이거 롱입니다. 롱. 이제 길이가 길다 이겁니다. 롱. 그죠? LL은 당연히 2배로 길겠죠. 롱. 그러니까 거의 뭐 안 쓰인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쭉 한번 보죠. U는 부호가 없는, 정수는 이제 더하기 빼기 이런 부호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호가 없는 정수를 찍을 때는 %U를 쓰고 걔는 unsigned integer의 형태를 써줘야 됩니다. 부호가 없는 8진수를 쓰려면 당연히 unsigned integer에 5를 써야 되고요. 16진수는 x를 써야 됩니다. unsigned integer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내용들은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많이 안 쓰여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수는 기본적으로 F를 씁니다. F를. 그죠? F를 쓰고 실수의 길이가 너무 길면 앞 중간에다가 여기에다가 L을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long double이라고 해서 길이가 2배로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너무 길면 끝에를 이 방식 표기법에 따라 이건 한번 출력해 보면 압니다. 소수점을 찍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e를 써야 되고요. 자, 결과적으로 이거는 거의 프로그램상에서 쓰이진 않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문자는 %c, 그죠? 문자열은 %s 얘기했죠. 자, C 언어는 뭐 주소를 지정할 수 있고 주소 값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포인터 때문에 사실 그런 건데 내가 어떤 변수를 잡았으면 메모리에 어디 있냐 그거를 볼 때는 %p를 씁니다. 그죠? 메모리의 주소. 보통은 이거는 일반 개발에서는 안 나오고 어떤 이제는 그 보안에서 공격자가 해커가 특정 메모리의 주소를 딱 안 다음에 그 주소에다가 임의의 값으로 변경을 할 때 뭐 그때나 좀 쓸까? 그거 외에는 거의 나타나진 않습니다. 자, 한번 보죠. shop include 매크로라고 하죠. 어떤 명령에 미리 만들어둔 명령을 포함한다. 매크로 include 포함시켜라.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의 헤더 파일을 찾아서 이 코딩에다가 집어넣어라. 그죠? 포함시켜라. 야, 이건 printf를 쓰려면 반드시 이 stdio를 써야 돼요. 왜냐면 이 안에 printf 함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써야 되고요. 자, void main. 내가 되돌리는 값은 없다. void main. C 프로그램의 시작이죠. void 되돌리는 값은 없다. 아니, 입력받는 값은 없다. 그래서 integer x 에다가 10을 넣고 y에다가 뭐를 넣고 z에다가 0x a를 넣습니다. 그래서 정수를 찍고 8진수로 찍고 16진수로 출력을 해라. 그래서 3개를 출력을 한 거죠. 그러면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 해보는 게 좋고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에 여기에 파일에 프로젝트를 선택하고요. win32 콘솔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뭐 그냥 뭐라 할까요? 테스트 printf 그냥 이렇게 잡을게요. 뭐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잡으셔도 됩니다. 이 이름은.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콘솔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다음을 누르고
그 다음에 콘솔 응용 프로그램, 그죠? 요 SDL을 풀어주십시오. 풀어주고 마침을 누르면 비주얼 C++에서 나오는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비주얼 C++ 버전이 조금 틀린 걸 쓰셔도 기본적인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이거랑 다르지 않고요. 그럼 얘가 이제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죠. 또 이 코딩을 그냥 리눅스에서 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우리 하나 보죠. sharp include stdafa.h. 보통 일반적인 C 언어 공부를 하면 이런 헤더 파일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헤더 파일은 없습니다. 특히 리눅스에서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되면 이런 헤더는 존재하지 않고 이 헤더는 이 비주얼 C++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stdio.h는 printf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없죠, 지금. 그래서 오른쪽을 한번 봐보세요, 이쪽을. 여기 헤더 파일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stdafx, 그거를 열어볼게요. 이걸 클릭하면 왼쪽 이쪽으로 열립니다. 그 안에 sharp include stdio.h가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넣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 헤더 파일을 포함하고 있으면. 자, 그러면 원래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printf를 찍는데 아까 했던 거 인티저 정수 x에다가 10을 넣어라. 그죠? 캐릭터 c라는 변수에다가 문자 a를 넣어라. 그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캐릭터 포인터 s에다가 이 포인터는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테스트라는 걸 문자열을 넣어라. 그죠?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물론 실수를 해도 되고요. 그럼 실수를 하면 float 뭐 할까요? y에다가 10.20을 넣어라. 20을 넣어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하지만 어떤 특정 변수에다가 값을 집어넣는 건 됐고, 이걸 화면에 찍고 싶으면 printf 일단은 정수죠. %d x를 찍어라. 그죠? 이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printf 형식 봐보죠. printf %d 그냥 옆으로 그냥 그대로 써볼게요. %f 이렇게 써도 됩니다. x, y 이걸 두 개 동시에 찍어라. 이거 일부러 보여주는 이유는 이런 형태도 찍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걸 찍어보죠. printf 이런 게 더 많이 쓰여요. 그죠? value라는 단어를 찍고 %c를 찍고 %s를 찍어라. 그죠? 그리고 여기다 하나만 넣죠. /n 한 줄 내리라는 뜻입니다. 찍은 다음에 s/n. 자, 그리고 c를 찍으니까 여기 c를 찍고 문자 하나를 찍고 문자 열을 찍으니까 s를 찍어라. 자,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실행하면 잠시 검은색 화면 나왔다가 그냥 눈에 보이기도 전에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키보드 입력 하나를 받기 위해서 getCharacter 함수를 하나 이렇게 불러줍니다. 이거를 넣어주면 내가 엔터를 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든요, 화면이. 그리고 이 화살표, 초록색 화살표를 눌러서 컴파일을 실행을 하면 밑에다가 이제 빌드되는 컴파일 되는 과정이 전부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이 됐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왔죠. 근데 제가 이게 회색이어서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이렇게 하면 10.2 근데 소수점이 하나, 둘, 셋, 한 6, 8자리인가? 뭐 그 정도까지 찍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10.20 뒤에 4자리는 필요가 없어요. 이걸 자르고 싶어요. 뭐 이럴 때도 있겠죠. 그리고 A 테스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아무거나 입력하면 프로그램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실수를 10.20으로 한번 나오게 해보자고요. 여기 %f 부분의 중간에다가 하나 써주면 돼요. 그래서 앞에 정수 부분은 4자리, 그죠? 실수 부분은 2자리. 그래서 4.2라고 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보죠? 여기에 이제는 10.20으로 나왔죠. 이렇게 자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여기 중간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숫자를 넣어주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형태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보죠. 그래서 이거는 해보면 되고요. 자, 실수의 출력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출력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쓰는 거는 이 형태밖에 거의 쓰지 않습니다. 쓴다 하더라도 단지 몇 자리에서 자르기 위해서 아까 제가 4.2처럼 친 것처럼 그 부분을 추가해서 넣어주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넘어갑니다. 문자와 문자열, 그죠? 이해되시죠? 그냥 이대로 하면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p를 써서 주소를, 그죠? 이 x 변수의 주소를 찍겠다라는 거예요. x에 10을 찍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주소가 출력이 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중요한 내용인데요. 내가 인티저 x라는 변수에 10을 넣어라, 그죠? 이 꼴이 대입 연산자 넣어라 이거니까, 이제 넣는 x는 정수를 가질 거고, 그죠? 그 안에는 10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x는, 사람들은 x 하면 알파벳이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x 하면은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그죠?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컴퓨터는요, 이런 x를 주소에 의해서 관리를 해요. 자, 한번 보죠. 봐보세요. 내가 인티저 x에다가 10을 넣어라 그러면 주기억 장치, 리얼 메모리 그래도 되고 뭐 메인 메모리 그래도 되는데요. 주기억 장치의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특정한 공간을 이렇게 할당을 해요. 근데 인티저는 일반적으로 4바이트로 할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4바이트니까 8비트가 4개라는 거죠. 그죠? 8비트가 4개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4바이트로 이렇게 할당이 되고, 자, 혹시 이것도 모르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려야 되겠네요. 컴퓨터의 연산 단위는, 컴퓨터는 0 아니면 1밖에 모릅니다.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비트라고 하죠. 근데 비트는 0하고 1밖에 표현을 못하니까 1바이트 단위로 표현하는데, 1바이트는 8비트예요. 8비트. 그러면 이건 1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이렇게 되는 거죠. 0이 8개 있다. 그러면 내가 원하면 여기에다가 뭐 아무데나, 여기는 1, 이진수니까 0하고 1밖에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정보의 형태를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작다 보니까 8비트밖에 안 되니까요. 4바이트 단위로 할당이 된다면 이런 0이 4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0이 4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바이트가 8비트니까 8비트고 4개니까 곱하기 4면 32비트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 64비트는 그러면 이게 더 많다라는 거죠. 이게, 그죠?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인티저라는 거는 4바이트 씁니다. 이 정도의 길이를 쓴다 이거죠. 요 4개를. 그래서 요걸 갖고 정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을 여기에 이렇게 할당을 하고요. 프로그램에서는 x라는 변수를 써서 이 메모리의 값을 넣거나 읽거나 하지만 주기억 장치는 x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x라는 걸 쓰면 16진수로 바꿔서, 그죠? 요게 x는 ex가 아니죠. 16진수로 바꿔서 자신의 주소를 갖고 있는데, 이 주소 정보를 알고 싶을 때는 C 언어에서는 %p를 쓰는 거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저 주소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변수가 하나 드는데 그게 포인터 변수예요. 그게. 자,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주소 정보가 이렇게 출력이 된다. 자, 특수문자를 사용해서 뭔가 할 수가 있고요. 뭐 거의 안 써요. 거의 안 쓰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 2개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a를 넣으면 삐 소리가 난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소리가, 스피커가 너무 작으면 안 되겠죠. 여기에다가 A 이렇게 넣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T를 넣으면 여기에다가 T 이렇게 넣으라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넣으라는 거고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컴파일을 해보죠. 뭐 잠깐만요. 뭐 아무것도 안 나왔네요. NAT 다시. 자, 여기 보시면 아까랑 비교를 해보세요. 아까랑. 여기 value가 아까는 요 밑줄에 이 10점이 밑에 이렇게 출력이 됐는데 지금은 밑에가 아니라 옆에 출력이 됐죠. 그거는 여기가 아까 n이었어요. n, /n은 한 줄 내리라는 뜻이에요. 한 줄 내려서 value가 여기 요 10 밑에 여기에 출력해야 되는데 그걸 안 쓰고 t를 썼으니까 t는 탭이에요. 특정 공간을 동일하게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의 간격을 벌려진 거죠. 이런 거를 다 계획 문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죠.
그래서 뭐 A를 넣을 수도 있고 백스페이스를 넣을 수도 있고 뭐 N,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 세로운 라인 N, 그죠? 이게 제일 많이 씁니다. 거의 뭐 그냥 습관적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 쓰이는 게 T입니다. T. 특정 간격 벌릴 때,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많이 안 쓰여집니다. 단지 특별한 경우, 내가 화면에 따옴표를 찍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그죠?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자, 그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탭을 사용해서 출력은 I love you, I love you, C language 그러면 여기에 슬래시 T, 그죠? 슬래시 T, 그 다음에 한 줄 내려라. 그죠? 요렇게. 이 한 줄 내리라는 거는 커서를 한 줄 내리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실행을 해 볼게요. 커서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보면 하얀색 요 깜빡깜빡이는 거 있죠? 여기가 입력되는 시점이에요. 요거를 한 줄 내리라는 거예요. 요거를 한 번 더 슬래시 N을 쓰면 여기가 아니라 요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다가 슬래시 N, 슬래시 N, 슬래시 N, 슬래시 N을 여러 개를 붙였어요. 끝에다가.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커서가 어디 있는지를 봐보세요. 지금 커서가 글은 여기에서 끝났는데 커서는 몇 칸 내려왔죠. 그죠? 요거를 움직이는 거. 요게 커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C 프로그램을 공부할 때 커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혹시 모를까봐 얘기 드리는 거고요. 자, 쭉 넘어가요. 그럼 이렇게 나온다. 필드에 폭을 할 수도 있다. 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F에다가 이런 숫자 하나 4점이 넣었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부터 출력을 하는 거고, 여기 숫자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넣으면 왼쪽부터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 다 나와 있죠. 전체가 10자리인데 여기 10이니까 전체가 10자리, 그리고 왼쪽부터 마이너스면 오른쪽부터 이런 형태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좁으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에다가 만약에 x를 10 이렇게 여기만 한번 바꿔볼게요. 그죠? 넣고 출력을 해보죠. 그러면 지금 8자리 비워주고 10이 여기 있는 거죠. 그죠? 8자리가 이렇게 되고 10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한번 줘볼게요. 마이너스. 그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이제는 왼쪽부터 찍히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8개가 띄어진 거죠. 그죠? 여기서부터 8개가 띄어지는 거.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한 번만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예제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훈련하고 완벽하게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완벽한 거는 응용 프로그램 만들 때 많이 그때 책 찾아보면서 개발하는 겁니다. 예,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한번 예제 한번 쳐보세요. 이거 치면 되겠죠. 예, 이거 치는 것도 훈련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printf가 끝나는 거고, 예. 그리고 printf는 하나 메모만 하는 팁으로 오류가 날 때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됩니다.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론 디버깅을 해도 되지만 디버깅이 번거롭고 그런 분들은 저도 좀 잘 안 합니다. 만약에 프로그램이 돌다가 어디에서 죽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printf를 막 넣어보는 거예요. 그걸 넣어보고 어디까지 출력될지 그거 보고 위치를 찾아갈 때 은근히 많이 씁니다. 그게 권고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무식하니까요. 이거 원래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클릭하고 이걸 누르면 여기에서 디버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눌러보죠. 그러면 여기에 딱 이제 프로그램이 돌다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F10을 누르면 한 줄 한 줄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다시 나오죠. 이렇게 사용을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printf는 종료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scanf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